자, 이번 시간에는 예제 5번 파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드 스케치와 미러를 활용을 대표적으로 할 건데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 지금 자, 이런 모양이고요. 전원 플러그, 전자제품에 이제 전원을 꼽는 플러그 모양이 되고요. 자, 이런 평면도를 보면 이제 밑에 이런 모양의 스케치를 한 후에 이제 패딩을 통해서 위로 올리고요. 패딩을 올리고 나서 이런 모양이 이제 패딩해서 올라가면 이런 모양 있죠? 요걸 깎아내야 됩니다. 요 깎아내는 부분 사면에 다 깎아내는데요. 이제 먼저 이쪽 면에 이제 깎아서 요 아크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켓을 통해서 없애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편도 이제 요런 모양으로 해서 포켓을 통해서 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이제 스케치를 요 면에 다시 해서 패딩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하고요. 요 들어간 부분 있죠? 들어간 부분도 서클을 평면에 그려서 서클을 포켓을 하는데 부분 포켓을 통해서 이 부분 없애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자, 여기서 먼저 다양한 면에서 스케치를 해서 패딩을 하거나 또는 이제 포켓팅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면에서. 따라서 이제 실습 예제 5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포지션드 스케치를 먼저 한번 실습해보고, 포지션드 스케치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먼저 실습을 한번 해보고 예제 5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로 넘어와서 포지션드 스케치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요 띄우고요. 파트 디자인을 띄우고, 뭐 XY 플레인에 한번 해볼까요? 스케치를 해서 한 사각형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원점을 지나는 사각형을 그리고, 자, 앱 종료하고 바로 패딩을 해서 육면체를 일단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자, 요 육면체는 요 왼쪽에 보면 이제 파트 바디가 있죠. 이게 바로 육면체를 의미하고 패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자, 이 패드를 할 때 요거를 클릭해 보면 요 밑에 스케치가 있죠. 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요 스케치 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요 스케치를 패딩을 해서 파트 바디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앱 종료해서 나갑니다. 따라서 스케치는 여기서 이제 그려진 거죠. 그죠? 요 면에서 그려졌는데, 자, 스케치를 요 면에서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여기에 이면에 스케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지션드 스케치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제 원래 여기 오리진을 지나는 평면들이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 평면들을 설정하지 말고, 자, 이쪽으로 요 면에 그릴 거면은 여기에 살짝 갖다 대보면 여기에 평면이 선택되려고 합니다. 그죠? 선택되려고 하는데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요 버티컬이 여기 있고 호리존탈이 요 아래에 있죠. 그죠? 만약에 요 면을 요 상태로 이제 요쪽이 버티컬이고 요쪽이 호리존탈로 하고 싶으면 이제 요 면을 선택을 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버티컬이 가로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호리존탈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바꿔주는데, 자, 일단 버티컬이 수평선이고 호리존탈이 수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꿔야 되네요. 이게 두 개를 스와핑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스왑을 눌러봅니다. 스왑을 누르고 다시 가져와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호리존탈이 수평선에 오고 버티컬이 수직선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다 됐나요? 아니죠. 버티컬이 아래로 내려오네요. 그죠? 위로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리버스 V가 있네요. 그죠? 리버스 H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리버스 V와 리버스 H 그리고 스왑을 가지고 축의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리버스 V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버스 V 하니까 자, 이렇게 된 우리가 원하던 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세팅한 후에 여기에 면을 선택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축이 하나 더 여기에 축이 만들어졌죠, 그죠? 원래는 이제 오리진을 지나는 직교하는 세 개의 축을 통해서 세 개의 면이 직교하는 면이 있었는데, 직교하는 평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노멀 뷰 하면은 자, 새로운 면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죠? 새로운 평면이 이걸 기준으로 이 지역 로컬 코디네이트, 지역 로컬 좌표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오리진을 지나는 세 개의 평면이 절대 평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잠깐 만든 이 부분을 로컬 평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역 평면, 이걸 기준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서클을 그리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서클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그리고 싶다면 여기에 요면에 그리는 걸 해볼까요? 요거를 이런 모습으로 평면을 잡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앱 종료한 후에 다시 이런 면을 가져와서 자, 스케치, 포지션드 스케치 누르고 자동으로 이제 이전에 했던 그 평면으로 디폴트로 잡아지게 되죠. 이거를 돌려서 다시 취소하고 지금 예전께 됐네요. 다시 앱 종료합니다. 앱 종료하고 얘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는 선택이 됐었나 봅니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지션드 스케치하고, 자, 이게 뜨죠, 그죠? 이게 뜹니다. 자, 여기 할 겁니다. 여기 할 건데 보니까 가로의 호리존탈, 세로의 버티컬 이미 되어 있네요, 그죠? 따라서 바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 면을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평면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뭐 이 평면에다가 그림을 원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포지션드 스케치를 통해서 로컬 코디네이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평면에서 로컬 코디네이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예제 5번 요 도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봅니다. 누르고 New Content를 클릭을 하면 3D 파트가 있죠.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3D 파트 창이 뜹니다. 자, 이미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미 그려놓은 거 제가 금방 그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이런 스케치를 먼저 할 겁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패딩을 해서 올린 후에 요면 있죠? 요면, 그리고 요면을 포켓 하게 되고요. 똑같은 모양이죠? 대칭입니다. 그리고 요면과 요면을 또 스케치를 해서 포켓을 하게 되고, 요 파여 있는 부분 국소적으로 포켓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포켓을 하고 뭐 그 정도 하고 필렛하고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패딩으로 올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YZ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요 좌우 상하 대칭입니다. 좌우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4분의 1만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4분의 1. 자, 이 부분. 이 부분만
그려서 좌우 대칭 만들고 그 다음에 상하 대칭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대칭성이 있는 거는 이제 다 그리지 말고 이제 대칭을 고려해서 일부만 그리고 나머지는 미러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보면 60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60입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여기까지는 30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30에서 자, 30에서 요런 모양 직선을 그리고 프로파일로, 그죠? 자, 요거는 뭐죠? 호입니다. 호를 그리고 여기도 호네요. 그죠? 요 호를 그립니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것을 대칭을 이용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요 호는 뭐죠? 요 반경 30이고 요 호는 반경 6입니다. 그죠? 6이고, 자, 요 높이는 어떻게 되죠? 요 높이는, 요 두께가 10이니까 요 높이는 5가 되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60에서 50을 빼면 10이니까 요 두 개가 튀어나왔으니까 10만큼, 요만큼은 5만큼 튀어나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일단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30 근처에서 먼저 프로파일 클릭을 하고 30 근처에서 좀 키울까요? 30 근처에서 이런 모양 수직선 올리고 그 다음에 수평선 다시 수직선 하고 3포인트 아크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이미 클릭됐고 두 번째 거 금방 클릭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vertical axis와 일치하게끔 해서 마무리할 때는 ESC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홀을 그려야 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아크를 클릭하고, 자, 요 아크의 중심점은 요 프로파일의 끝점, 여기 버티컬 라인에 있는 요 끝점입니다. 끝점을 클릭을 하고 아크를 시작하는 곳이 이제 요 아크와 연결돼야 되죠. 요 아크를 선택을 하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버티컬 라인과 일치하게끔, 자, 요런 아크를 그립니다. 자, 됐죠. 그죠? 자, 이제 컨스트레인트 해서 치수를 줘 보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에 원이 그려지는 거는 지금 요 아크를 표현하는 원입니다. 따라서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원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요 반경으로 요 아크를 그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요 버티컬 축 사이의 거리가 30이어야 되죠. 30. 그리고 여기와 요 버티컬 라인과의 거리가 25여야 됩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간격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요 높이도 다시 요것과 요 호리존탈 라인 사이의 거리, 자,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하고 요것과 요것 사이의 높이가 5로 합니다. 그리고 요것의 반경을 30으로 두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코인스턴스가 해지가 됐네요. 그죠? 코인스턴스가
표시가 됐어요. 자, 여기서 요 아크의 중심점이 오리진과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중심점을 클릭하고 오리진을 클릭하면 코인시던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면 지금 다른 구속 조건이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Z 하고 요 코인시던스를 지우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하고 요 점과 오리진 사이에 코인시던스,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도 뭔가 코인시던스가 뭔가 그리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죠, 그죠? 다시 지금 요 반경, 요거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반경 지우고 컨스트레인트에서 요 점과 오리진을 코인시던스 하게 두고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을 요곳에 요 아크의 중심점이 요곳의 끝과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코인시던스가 없어졌죠.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코인시던스가 아까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요 끝점과 버티컬 라인 사이에 오른쪽 클릭해서 코인시던스를 주고 요 아크의 원점과 요 끝 라인을 코인시던스를 주고 요것의 반경이 6입니다. 6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반경은 30으로 두기로 했죠. 30. 자, 뭔가 지금 구속 조건이 안 맞네요. 다시 일단 30이어야 되고 다른 구속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자, 요거 됐고 코인시던스, 여기에 코인시던스가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삭제합니다. 됐죠. 이제 삭제하니까 초록색으로 되었네요. 그죠? 자, 지금 버전이 지금 자동으로 코인시던스를 그리는 중에 자동으로 코인시던스를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게 지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래 된 거 항상 그리고 나서 쓸데없는 필요없는 내가 주지 않은 구속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요런 자동화된 걸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 자, 귀찮아하지 말고 그런 도면을 보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죠? 지금 코인시던스 두 개가 있죠. 왜 여기 두 개가 있을까요? 왜 코인시던스가 두 개가 있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요 아크의 끝점과 버티컬 축 사이에 코인시던스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아크의 중심점과 요 아크의 끝점 사이에 코인시던스를 줬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두 개가 있는 거고, 요 버티컬, 호리존탈, 버티컬 이거, 그죠? 요 코인시던스는 뭐죠? O는 지금 호리존탈과 요 끝점 사이에 코인시던스가 있다라는 뜻으로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코인시던스 있죠. 이거는 무슨 코인시던스죠? 요 아크와 오리진 사이에 코인시던스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 말고는 구속 조건 없습니다. 그죠? 이제 된 겁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자, 요거를 이제 미러해서 오른쪽으로 미러링하고 미러링 다 한 거를 아래쪽으로 또 미러링 할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요걸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선택하려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라인에 오른쪽 클릭, 라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리고 Circle 1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에 확장 메뉴에 보면 오토 서치가 있습니다. 오토 서치란 뭐냐면은 이 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들을 서칭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간단해서 뭐 클릭하면 되지만 나중에 아주 복잡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오토 서치를 하면은 연결된 걸 다 선택을 해줍니다. 오토 서치. 자, 선택이 다 됐죠, 그죠? 그 전에 잠깐만요. 그 전에 요 트림을 안 했네요, 그죠? 요걸 제거해야 됩니다. 요 부분을. 자, 여기서 트림이 있습니다. 트림이 있고 퀵 트림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는데, 여기서는 트림을 해서 트림을 클릭한 상태에서 살려야 될 것, 요것과 요거 두 개를, 살릴 거 두 개를 클릭함으로써 이제 요 트림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요것을 미러링 할 겁니다. 미러링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서클 오토 서치 선택이 됐고요. 오른쪽에 하단에 요 미러가 있습니다. 미러를 클릭을 하고, 지금 미러 할 오브젝트는 이미 선택을 했고, 어떤 축을 기준으로 미러 할 거냐라는 겁니다. 축만 선택해 주면 되겠다.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미러링 됐죠, 그죠? 그 다음 요거를 아래쪽으로 horizontal axis를 기준으로 또 미러링을 할 겁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프로파일에 갖다 대고 해야 됩니다. 프로파일에 갖다 댄 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Circle for Object, Auto Search. 한쪽만 됐네요, 그죠? 다시 Auto Search. 다시 자, 요 한쪽만 되네요. 따라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미러링 행글에서 이제 한쪽만 되네요. 지금. 자, 그래서 요 클릭한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미러를 누르고 호리존탈 액시스를 클릭하면 이제 스케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완료가 됐죠. 초록색으로 나왔으니까 모든 구속이 다 만들어졌죠, 그죠? 그런 후에 이제 앱 종료를 합니다. 앱 종료를 하고, 자, 여기 나와서 이제 패딩 할 겁니다. 패딩. 자, 패딩 누르고 높이가 64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요 모양을 그린 상태에서 자, 요 모양을 그린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데, 그죠? 어디까지 올리냐면은 요까지 올릴 겁니다. 요건 나중에 패딩해서 다시 만들 거고요. 요까지 올리기 때문에 64만큼 패딩을 합니다. 64. 이 부분이 지금 연결성이 끊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다시 스케치에 들어가서, 자, 아까 패딩이 미러도 안 됐었는데 아마 이게 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이 저기 호가 Y 호의 끝이 요 호의 끝이 버티컬 액시스에 코인시던스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여러분들이 코인시던스가 제대로 됐다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오토 서치에서 치우고, 여기도 오토 서치에서 지금 요거는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요 부분이 문제인데, 이거를 여기까지 둔 상태에서 미러링을 했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둘 사이에 연결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구속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이렇게 넣으면은 Y축까지 가져오면은 여기 구속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누른 상태에서 요 끝단을 누르고 버티컬 라인을 누르고 코인시던스, 아까 여기 지워서 썼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제 미러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됐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좌측에서 이제 문제 없으니까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미러링을 하겠습니다. 자, 누르고 오토 서치 한 후에 미러 누르고 버티컬. 자, 이제 됐습니다.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클릭하고 오토 서치를 해봅니다. 오토 서치 다 선택이 되죠. 그죠? 다 선택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다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앱 종료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이제 실수할 때도 있고, 이제 자꾸 구속 조건이 과도하게 물려 있을 때도 있고, 또 있어야 될 구속 조건이 또 실수로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가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뭐 이상하다 해서 지우고 다시 그리지 말고, 이제 그 부분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패딩 하겠습니다. 패딩 해서 64까지 한다고 했죠. 64 됐습니다. 64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도면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 모양에서 이렇게 패딩을 했습니다. 패딩을 올린 상태에서 요걸 그대로 보면 됩니다. 패딩을 올렸을 때 정면을 보면 요 모양이고, 따라서 요쪽으로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른 호로 뭘 했죠? 포켓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호를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를 그렸습니다. 그린 것을 포켓을 해서 바깥쪽 부분을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좌우 대칭이죠. 그죠? 좌우 대칭입니다. 따라서 이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미러링을 해서 한꺼번에 포켓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필렛이 있는데요. 이 필렛은 이제 스케치 부분에서 할 필요 없고, 이 필렛이죠. 스케치 부분에서 안 하고 파트를 완성한 후에 필렛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케치 부분에서부터 필렛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필렛 부분이 수정이 가해질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 제작할 때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필렛을 5mm로 뒀는데 5mm가 아니라 10mm까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제작 과정에서 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스케치까지 들어와야 되죠. 여기서 필렛을 하면은. 근데 이제 파트에서 필렛을 제일 마지막에 나중에 해 놓으면은 필렛을 수정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따라서
챔퍼나 필렛 같은 것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파트를 완성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치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스케치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파트를 완성한 후에 필렛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필렛 없이 요 호가 반경이 33이네요. 호를 33짜리 호를 그리고 요 호, 그 다음에 요 호를 그리는데 그 32짜리 반경 호를 그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호는 바로 호의 중심이 어떻게 되죠? vertical axis와 coincidence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 모양에서 요 면이죠. 요 면에서 그릴 겁니다. 자, 요 면에서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요. 요 면에 스케치를 하려니까 여기는 스케치 할 데가 없습니다. 다 곡면입니다. 따라서 곡면에서는 스케치를 못합니다. 따라서 요 면에서 어디에 포지션드 스케치 한 후에 여기에 있는 이제 절대좌표계 요 부분을 스케치를 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버릇을 이제 드리도록 합시다. 여기서 버티컬이 가로로 돼 있죠, 지금. 자, 요 면에서 할 건데, 자, 요 면에서 버티컬이 수평에 있고 호리존탈이 수직에 있습니다. 자, 요거를 스와핑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스와핑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가져오니까, 자, 바뀌었네요. 그죠?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요 면을 클릭을 하면 되겠다. 그죠? 면을 클릭하세요. 이제 액시스를 클릭하지 말고, 축을 클릭하지 말고, 면을 클릭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면, 보이시죠? 그죠? 요 면이 이제 그, 로컬 코디네이트가 됐습니다. 사실, 이 앱솔루트 절대 좌표를 그냥 로컬 코디네이트로 화한 겁니다. 그죠? 절대 좌표계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버티컬과 호리존탈을 바꿔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절대 좌표계와 똑같이 있지만 똑같은 위치에 이제 이 부분이 절대 좌표계는 여기가 버티컬이고 여기가 호리존탈이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호리존탈로 하고 이 부분을 버티컬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그릴 텐데, 자, 여기 이렇게 설정해 놓고 노멀 뷰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요 로컬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노멀 뷰가 됩니다. 자, 홀을 그릴 텐데요. 자,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하고 3포인트 아크가 있죠. 그죠? 3포인트 아크 클릭한 상태에서, 자, 뭐 한 이 정도에서 위치에서 호리존탈 버티컬 라인과 코인시던스 하게 클릭을 하고 1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뭐 한 이 정도 찍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이 정도 찍고,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 하나 더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하나 찍고, 뭐 대략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ESC 누르고, 자, 뭐 대략 이렇게 요 홀을 두 개를 이어서 그렸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주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를 주는데,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하고, 자, 호의 중심점, 자, 여기 보이는데 자세히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희미하게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일 때는 먼저 얘를 클릭을 해보면, 그죠? 반경을 설정하는 자동 컨스트레인트가 뜹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위치에 호의 중심이 있다라는 게 대략 보입니다. 그죠? ESC 누르고 다시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하고, 자, 이 위치에 있었죠. 그죠? 요것과 버티컬 액시스 간의
coincidence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경을 33이네요. 그죠? 33. 그리고 자, 요 높이가 요 아크의 시작점과 호리존탈 사이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저 패딩한 높이하고 똑같죠. 64. 그리고 요 끝점, 요 끝점과 요 버티컬의 거리가 15가 되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완전 구속이 됐네요. 그 다음에 요것의 반경이 32, 그리고 요 끝점과 요 라인 사이에 coincidence가 되고, 또 뭐가 남았나요? coincidence이고, 그리고 요 끝점과 요 horizontal axis 사이의 높이가 18mm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두 구속이 끝났습니다. 컨스트레인트가 끝났죠. 자, 그리고 자, 요거를 포켓해서 깎아낼 거죠. 그죠? 깎아낼 건데 일단 대칭을 주겠습니다. 미러를 주겠습니다. 미러를 주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컨스트레인트를 빠져나와서요. 오른쪽 클릭하고 Circle to Object에서 Auto Search 누른 후에 미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Vertical Axis를 기준으로 미러링을 하라라는 겁니다. 했죠, 그죠? 그리고 요 바깥 부분을 깎아낼 겁니다. 따라서 트림을 눌러가지고 요 부분을 좀 길게 해줍니다. 길게. 지금 여기 딱 맞게 돼 있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길게 트림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길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트림에서 클릭하면은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길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포켓을 통해서 바깥 부분을 깎아내겠습니다. 자, 앱 종료해서 나와서 자, 스케치한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포켓을 누르고 자, 이렇게 깎아낼 건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안에 걸 깎아낼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이 안에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반대를 눌러줄까요? 반대를 눌러주니까 바깥쪽이 타겟이 됐네요. 그죠? 이 부분 리버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리밋을 양쪽으로 보내고, 리밋은 요 동그라미 있죠? 요걸로 얼마만큼 할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길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다이멘션 하지 말고 up to last 하면 되는데, up to last는 양방향으로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이멘션으로 하되, 다이멘션으로 해야지 양방향으로 되죠. 다이멘션을 하고 나서 양방향으로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크게 해주면 되겠죠. 충분히 크게. 이렇게 해서 OK 눌렀더니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첫 번째 포켓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도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요 포켓을 한 겁니다. 금방 요 포켓을 했고, 그 나머지 그죠? 그 90도 방향에서 요 포켓을 해야 됩니다. 요 포켓, 그죠? 요거를 옆으로, 요 모양에서 옆으로 돌려서 포켓을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포켓의 크기는 이제 반경이 R30으로 해서 잘라내고요. 지금 반경이 R30이고, 그 아크의 중심점과 요 사이에 쉬프트 된 게 47.5고, 그죠?
가로로 47.5 떨어졌고 높이로 42만큼 떨어진 요 위치를 지정해 주면 이제 완전 구속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아크를 그린 후에 포켓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요 모양 기억하세요. 요 모양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자, 아까 머릿속에 담아둔 모양이 요 모양인가요? 요 모양이죠, 그죠? 자, 요 모양 여기서 그대로 옆으로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였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평면에 스케치 좌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죠? 하나 만들어서 자, 요 제일 위에 여기 만들까요? 자, 포지션 더 스케치 누르고 자, 요 위치에 만들면 될 것 같네요. 호리존탈 그대로 있고 버티컬 그대로 있네요. 그죠? 요 위치에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하는데 아크를 그려보겠습니다. 3포인트 아크. 자, 원점을 대략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만든 후에 constraint 더블 클릭하고 반경이 30이었죠. 30. 그리고 요 원점과 vertical 사이의 간격이 47.5였습니다. 그리고 요 원점과 horizontal axis 사이의 높이가 42mm였습니다. 자, 됐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자, 요 모양을 좀 길게 충분히 트림했을 때 이제 요거를 이렇게 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충분히 길게 해주겠습니다. 하나의 싱글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길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넉넉하게 한 이유는 좀 이따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넉넉하게 한 후에 뭘 하죠? 자,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뭘 해야 되죠? 미러 해서 호리존탈 축을 기준으로 미러링을 하고요. 자, 여기서 포켓팅을 할 건데 포켓팅을 뒤로만 포켓팅 하면 됩니다. 그죠? 요 면에서 했기 때문에 뒤로만 포켓팅 하면 되는데 지금 오픈되어 있는 라인도 포켓팅이 됐었습니다. 그죠? 요거 할 때 오픈된 라인을 포켓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된 라인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포켓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각각 닫힌 걸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닫히게 해줄까요? 자, 프로파일 클릭해서 닫힌 도형으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프로파일 해서 닫힌 도형으로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포켓팅 하면은 가능합니다. 치수 뭐 컨스트레인트 이거는 굳이 줄 필요 없겠죠, 그죠?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크니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앱 종료하고 나와서 자, 여기에 요거를 포켓팅 이쪽 방향으로 할 겁니다. 포켓. 자, 우리 원하던 대로 지금 디폴트로 설정이 됐네요. 그죠? 요 바깥쪽 부분이 깎여 나가게끔 하고 뭐 충분히 길게 나와 있고요. 그죠? 따라서 그대로 OK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죠?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다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죠? 자, 튀어나온 부분이 이 바닥에서 높이가 70입니다. 그리고 파이가 10인 서클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서클이죠, 그죠? 서클인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 밑에서 요
요 면은 평면이 아닙니다. 호입니다. 호. 그죠? 호라서 여기에 스케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렇기도 하고 또 높이가 70으로 바닥에서부터 70이기 때문에 그럼 바닥에서 스케치를 서클을 그린 후에 패딩을 요까지 70까지 올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막혀있는 솔리드지만 뭐 그 형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린다라는 가상적으로 올린다라는 거고 뚫고 올린다라고 뭐 생각을 해도 되고요. 뭐 뚫든지 뚫지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튀어나오든지 도면상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죠? 뭐 뚫고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안에는 가득 찬 솔리드 형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닥에 서클을 그린 후에 패딩을 70까지 이쪽 방향으로 해서 툭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지션드 스케치 누르고 요 평면을 하면 되겠죠. 그죠? 평면에서 포지션드 스케치를 하는데 노멀 뷰 해서 자, 이렇게 노멀 뷰 하면은 네. 가로가 호리전탈, 세로가 버티컬이 되네요. 그죠? 여기서 서클을 그립니다. 아크 있는 그룹이죠. 그죠? 아크 있는 그룹에 서클을 클릭하고 원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서클을 그리고 컨스트레인트에서 10파이죠. 그죠? 10파이, 랭스가 10. 그리고 앱 종료해서 나와서 패딩으로 해서 얼마였죠? 70이었죠? 그죠? 70이었습니다. 패딩 반대로 나왔네요. 그죠? 반대로 이걸 돌립니다. 반대로 이렇게 디렉션을 반대로 리버스로 해서 높이를 70으로 하고 70으로 하고 미리 보기를 하려면은 그죠? 바탕 화면에 요 화면에 클릭을 하면은 미리 보기가 됩니다. 자, 미리 보기를 확인한 후에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 봅시다. 자, 요 부분을 할 겁니다. 요 부분, 요 깎인 부분, 반대편도 깎여 있습니다. 반대편도 요 부분을 보면 되겠죠. 요렇게 깎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클로 해서 포켓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포켓을 하는 거는 여기 면도 없고 불편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따라서 요 면에 서클을 그린 후에 포켓을 이쪽으로 할 겁니다. 이쪽으로 하는데 요만큼 시프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요만큼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포켓, 여기도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포켓을 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포켓을 한 후에 이것을 미러링을 해서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서클이 여기 있네요. 서클 위치가 R이 R33 아니죠. 여기 아니다. 요 서클이죠. 그죠? 요 서클이 파이가 16이네요. 그죠? 파이가 16인 서클에다가 여기 두께가 16이죠. 그죠? 따라서 중심점으로부터 8만큼 뛰어넘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포켓을 하라라는 겁니다. 중심으로부터 8만큼은 포켓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죠? 자, 아까 어디였냐면은 이 위치였습니다. 이 위치에 일단 서클을 그려야 됩니다. 서클을. 자, 여기에 평면을 잡으려니까 뭐 평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겁니다. 자, 이 평면에 포지션드 스케치를 그쪽 위치에 할 건데요. 여기에 그죠? 요 면에 할 거다라는 거죠. 요 면에 할 건데 가로가 V가 됐고 세로가 H가 됐네요. 그죠? 이거 스와핑 하면 되겠네요. 그죠? 스왑 하니까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면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면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됐고요.
노멀 뷰 해서 보면은 이제 H가 오른쪽으로 왔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서클을 그립니다. 서클 파이 10인 서클을 그리는데 서클을 V축에 코인시던스한 서클을 그립니다. 컨스트레인트 파이가 파이가 10이니까 R이 5.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34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죠? 34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파이가 16이죠. 그죠? 파이가 16이니까 반지름이 8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게 8이어야 되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8로 수정합니다. 8로 수정하고, 자, 이 컨스트레인트가 버티컬 액시스의 코인시던스가 됐으니까 높이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높이가 아까 34였습니다. 호리존탈에서 요 중심점까지 높이가 34.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앱 종료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포켓을 할 건데요. 포켓 누르면, 자, 이쪽 방향으로 되네요. 일단 이쪽 방향으로 하고 미러링을 할 겁니다. 포켓을 하는데, 자, 여기 랭스가 70으로 다이멘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충분히 길죠. 충분히 길면 됩니다. 뭐 저기 70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은 뭐 완전히 뚫으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 리밋에 의미하는 게 이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라는 겁니다. 디폴트로는 원이 그려져 있는 그 위치니까 제로만큼 시프트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8만큼 시프트 시켜야겠다라는 겁니다. 8만큼 시프트 시키니까 반대로 8만큼 가네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꼭 이제 미리 보기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하니까 어떻게 됐죠? 8만큼 시프트 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포켓팅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다라는 겁니다. OK를 누르면 시프팅이 된 상태에서 포켓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러링을 할 건데, 자, 요 아래쪽에 미러가 있죠. 그죠? 미러가 있습니다. 뭘 미러링 할 거냐면은 요 포켓 요 부분을 미러링 할 거죠. 그죠? 따라서 포켓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브랜치에 포켓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미러링을 누릅니다. 그리고 뭐죠? 미러링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미러링 엘리먼트가 뭐여야 되죠? 요거를 반대쪽으로 미러링 할 거기 때문에 요 평면에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 평면을 클릭해 줬더니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니까 여기 제대로 미러링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미러링이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자, 여기 소켓 부분을 하겠습니다. 요 튀어나온 부분, 요거는 여기서 이제 30 간격이 30이네요. 그죠? 30 따라서 중심선에서부터 15만큼 시프트된 상태, 그리고 호리존탈 라인에 코인시던스 한 조건을 주고 서클을 그려서 패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패딩 32를 하고, 그 다음에 필렛 끝단에 필렛 5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 스케치를 할 텐데, 자, 요 면에 포지션드 스케치 하고 요 면에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 면에 서클을 그립니다. 서클을 호리존탈 라인 액시스에 코인시던스하게 서클을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하고 반지름을 10 직경이 10이네요. 그죠? 따라서 반지름은 5.
반지름이 5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나와서 패딩을 합니다. 패딩을 아까 얼만큼 길이였죠? 패딩을 32만큼 패딩합니다. 패딩 32. 오케이. 그리고 필렛을 줍니다. 엣지 필렛 여기 있죠? 엣지 필렛하고 요 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반경 5 해서 필렛을 줬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제 미러를 할 겁니다. 미러. 자, 아까 미러 할 게 뭐죠? 패드와 필렛 한 내용입니다. 그죠? 요 두 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에 미러를 누르고 OK 누른 상태에서 이제 요 오브젝트가 두 개를 미러링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물어봅니다. 오브젝트 투 미러 패드 3이 맞느냐? 맞다. 그리고 오브젝트 엣지 필렛 1이 맞느냐? 맞다. 요걸 클릭하면은 이제 볼드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개가 선택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요것과 요것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한 후에 미러를 누르면 뭔가 이제 주의창이 뜹니다. List of features to be mirrored contains thread와 contextual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할 거냐? 예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Object to mirror가 패드 3이냐? 예 맞습니다. 패드 3 클릭하니까 볼드체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Object to mirror의 엣지 필렛이 맞느냐? 예 눌렀습니다. 두 개 엘리먼트가 선택됐다고 여기 나오죠. Object to mirror가 바로 뭘 미러링 할 거냐라는 겁니다. 두 개가 선택이 됐고 미러링 엘리먼트는 기준면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기준면. 자, 잘 안 보이니까 조금. 기준면은 어디죠? 이걸 좀 치울까요? 좀 치운 상태. 이 두 개가 될 거고. 자, 이 기준면은 요 면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요 면으로 하겠다. 자, 미리 보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까지 했었는데요. 그죠? 요까지 했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필렛을 하고 끝낼 텐데요. 필렛을 보면 자,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우리가 스케치 단계에서 필렛을 안 한 겁니다. R6으로 필렛을 양쪽 다 해주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챔퍼 요 부분 그리고 챔퍼 C5로 해서 챔퍼 R6을 필렛을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였죠? 여기 요 위치였죠. 그죠? 위치. 동그라미 요 위치 요 부분입니다. 그죠? 필렛, 엣지 필렛하고 요선 그리고 요선 6으로 합니다. 6으로 해주고 그리고 요 부분 챔퍼였죠. 챔퍼 요선과 아래쪽 요선 얼마였죠? 아까 챔퍼가 C5였습니다. 챔퍼 5.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예제 5번 파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하느라 이렇게 시간 걸렸는데 여러분들 숙달이 되면은 이제 금방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포지션드 스케치와 미러를 활용을 했고요. 그죠? 미러를 활용을 많이 했던 거고 포지션드 스케치, 특히 포지션드 스케치에서 이제 다양한 방향에서 스케치를 그려야 되고 그 그린 것을 패딩 또는 포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드 스케치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칭인 게 많아서 이제 미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에 있는 필렛이나 여기에 저 챔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치 단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파트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가급적이면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5번 포지션드 스케치와 미러를 이용한 예제 5번 파트를 다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